오늘 HT타코 프로그램에서는 하얀 외관 아래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탐구합니다. 화려한 마철로와 고급 아파트가 늘어선 이 나라. 그 발미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기초. 현지 사람들은 이것을 별표 두부 비지 공사, 토프드래그 프로젝트, 별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악몽입니다. 오랫동안 콘크리트와 침묵 아래 묻혀 있었던 그 현실은 한 중장비 기사가 침묵의 대가가 너무 크다고 결심했을 때 비로소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입니다. 업계의 어두운 이면을 마주한 그는 큰 대가를 치를 각오로 진실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동료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트라우마를 고백했습니다. 그 비극이 그가 오랫동안 지켜온 침묵의 벽을 깨뜨린 것입니다. 장 씨가 포착한 영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중국의 건설 붐을 시한폭탄으로 바꿔버린 산업 규모의 부정부패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국 각지에서 믿기 힘든 영상들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닥은 마치 비스킷처럼 부서지고 벽은 망치로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무너져 내립니다. 호남성, 후난의 한 주택 소유자는 신축 건물의 기둥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모습을 시연했는데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녹슨 금속과 모래뿐이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여야 할 것이 단지 녹과 모래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부패는 최고급 건물에도 뻗어 있습니다. 고급 리조트 지역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발코니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광경을 목격하고 전율했습니다. 그곳에서 드러난 것은 부식된 콘크리트와 녹슨 철근이었습니다. 20개 이상의 발코니가 일제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 인프라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창, 유채잉, 인근 핑 지역에서는 약 26만 위안, 약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옹벽이 단 한 번의 호우로 완전히 쓸려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표면을 깎아내자 시멘트는 무너져 내렸고 그 아래에는 흙과 자갈만 있었습니다. 견고함이라는 환상은 손만 대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겉보기엔 진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의욕투성이었습니다. 용접 위장, 철근 빼돌리기, 돌 대신 기와를 채워 넣은 기초. 이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닙니다. 검사를 속이고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장 씨는 운남성, 유난의 거대 프로젝트인 수안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60개의 터널을 뚫는 엄격한 정부 감시하에 있어야 할 프로젝트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장 씨는 부정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지시되었는지 증언했습니다. 본래 12개의 강철 지주가 필요한 터널에 실제로 설치된 것은 마지막 2개뿐이었습니다. 검사관을 속이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보강 메시, 철망은 구획 전체가 생략되었고 겉보기에만 용접 자국을 남겨 눈속임했습니다. 심지어 콘크리트조차 거짓말이었습니다. 장 씨는 건설 노동자들이 벽의 빈 공간을 흙과 잔해로 메우고 본래 150cm가 되어야 하는 두께를 실질적으로 50cm 미만으로 마감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눈속임은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지만 거대한 구조물을 죽음의 함정으로 바꿉니다. 그의 비디오는 당국이 전 세계에 숨기고 있는 것, 즉 공기압으로 간신히 버티는 터널, 붕괴 직전의 빌딩, 그리고 실 한 가닥에 매달린 인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를 넘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위조된 서류 한 장 한 장이 국가의 기반을 천천히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마철로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보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미완성된 다리와 텅 빈 고층 빌딩 뒤에는 숨겨진 절도 경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조직적이어서
대낮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이 공사는 단순한 자재 빼돌리기가 아니라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대량의 철근을 훔치는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장 씨에 의하면 월 2회 40톤 이상의 신품 철근을 실은 트럭을 몇 대나 발송하도록 명령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재 중 어느 하나도 건설 현장에는 닿지 않고 모두 암시장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장 씨는 이 대규모 절도가 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유기업인 원청업자가 민간 하청업체에 이를 통째로 떠넘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류상 프로젝트는 완벽했습니다. 사라진 철근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감사 보고서는 거짓말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부패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고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 범죄의 이면에는 비참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희생된 인명입니다. 장 씨에게 이 부실 공사는 개인적인 아픔이었습니다. 그가 건설에 참여한 고속도로는 고향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산들을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이 터널들은 지금은 버티고 있어도 머지않아 도로는 깨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인프라가 탐욕에 의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는 무모한 공기 단축, 현장의 혼란, 그리고 예고도 없이 터널이 무너지는 별표 94일생, 별표의 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비극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장 씨는 환기 덕트를 설치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을 매달아 올린 기계가 고장났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애초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위험한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무력감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은 즉사했고 다른 한 명도 곧 숨을 거뒀습니다. 회사는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유족에게 200만 위안의 합의금, 입마금 돈을 제시했습니다. 그 돈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침묵입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필요 경비로 일상화되었습니다. 장 씨는 모든 터널 프로젝트에서 불법적인 공사로 인한 사망자가 적어도 한 명은 기록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 경시는 건설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마수는 생명을 지켜야 하는 도구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강소성, 쟁수, 타이저우에서 연료 발전기가 화재를 일으켰을 때 현장 감독은 대피가 아니라 불타는 기계를 크레인으로 낚아 올려 아래에 있는 작업자들의 머리 위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중의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불덩어리를 포착한 영상은 이 업계의 광기를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조대원조차도 이 의심의 희생자입니다. 대만 또는 타이위안에서 화재 현장으로 달려온 소방대가 신품처럼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하려 했더니 내용물은 도움이 되지 않는 분말로 채워진 가짜였습니다. 신품처럼 보이는데 진짜가 아니다. 라고 외치는 소방관의 절망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불행한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병폐의 증상입니다. 9월 26일 후베이성, 호베이의 한 기숙사에서는 취침 중에 침실 천장이 붕괴하여 한 남성이 94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스촨성에서는 새롭게 설치된 시멘트 가드레일이 폭우 후 붕괴되었지만 당국은 이것을 자연재해로 치부했습니다. 호남성에서는 파열한 수도관이 나무 막대기 하나로 수리되어 몇 시간 후에 다시 터져버렸습니다. 녹슨 철근에서부터 무너지는 천장, 가짜 안전장치에 이르기까지 중국 두부공사의 인적 대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진보의 증거가 아니라 인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시스템의 부끄러운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위험은 은폐되고 그것을 폭로하는 자는 무너집니다. 2023년 여름 장 씨는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 메모리를 손에 쥐고 그는 현지 프로젝트 관리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고지였습니다. 그는 진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관리관들은 그의 보고서를 그가 고발하려던 사장에게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몇 시간 안에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월급을 받고 싶나? 내 밑에서 일할 수 없다면? 다른 어디서도 2번 다시 일할 수 없게 해주겠다. 굴복을 거부한 장 씨의 친구인 리엔 군은 더 높은 권한을 가진 당국의 증거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경찰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구속된 그들은 이것은 단지 내부 문제일 뿐이라는 경고와 함께 입막음을 당했습니다. 풀려난 사장은 공개적으로 조소했습니다. 내 힘을 알았느냐? 너는 단지 노동자다.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휴대전화는 몰수되어 증거인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복은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공갈 협박단 적발이라는 날조된 기사를 게재하고 장 씨와 동료들을 300만 위안을 요구한 범죄자로 보도한 것입니다. 그 기사는 거짓이었지만 장 씨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한 고발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그는 직업을 잃고 명예를 잃고 안전마저 잃었습니다. 2024년 말 익명의 협박이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자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집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국의 미래는 없다고 깨달은 장 씨는 출국이라는 절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출국 3일 전 그는 모든 문서와 녹음 파일을 국가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보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망명자로서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장 씨의 이야기는 운남에서 감수, 갠소에 이르기까지 퍼져있는 부패한 시스템의 실타래를 푼 것입니다. 장 씨는 이 업계의 설계도를 밝혔습니다. 유력한 일족이 지배하는 국유기업이 거대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고 그것을 민간기업의 하청으로 넘깁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통행세를 떼어갑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청업자는 비용을 극한까지 절감해야 하며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익을 남기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뿐입니다. 철근이 깎여나가고 콘크리트가 얇아지고 검사는 위장됩니다. 모든 편법은 인명을 위험에 노출시키지만 관리자에게는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장 씨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중국의 건설업을 정의하는 안목의 슬로건, 빨리 짓고 돈을 챙기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디 댓글란에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